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 관계를 붙잡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단지 두려움 때문일까? 많은 이들이 답을 알면서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버티면 언젠가는 변할 것 같다는 희망 때문에.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붙잡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한국의 한 중년 여성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된 가정, 오랫동안 함께한 남편, 자녀들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고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 관계를 끝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나는 공허한 사람이 될 거야. 일은 이런 심리를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갈등으로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우리는 배우자, 부모, 사회인이 되기 위해 얼굴에 가면을 씌웁니다. 그러나 그 가면이 너무 오랫동안 지배하면 내면의 진짜 자아는 점점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결국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녀가 느꼈던 피로는 단순히 남편과의 갈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배반한 대가였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웃으며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 매 순간 자기 영혼을 조금씩 내주며 관계를 지켜온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진실을 요구한다고. 아무리 머리로는 나는 괜찮다고 속여도 무의식은 몸과 감정을 통해 의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잃을까 두려운가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로. 부부관계만이 아닙니다. 연인, 친구, 심지어는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의 연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깎아내리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껍데기뿐입니다. 그 껍데기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공허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공허함이 진실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놓아버릴 용기를 가질 때 드러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침묵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더 자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남편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관계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억눌러 왔구나. 이 깨달음은 그녀를 눈물 짓게 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별화 과정이라 부릅니다. 개별화란 타인에게 맞추어 살아온 가면을 벗고 내 안의 그림자를 직면하며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영혼의 치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 사회인으로서의 나를 모두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할귀에 가려진 진짜 나와 연결되라는 뜻입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놓아야 할까? 답은 단순합니다. 만약 그 관계가 당신을 더 이상 살아있게 하지 못한다면 놓아야 합니다. 놓는 가두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심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의식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직면하지 못한 상처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심연 속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인정받고 싶었던 갈망 등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단순히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 속 그림자를 함께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현재의 관계에 투사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차갑게 굴어도 역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 매달림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의 재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 무겁게 자리합니다. 물론 책임과 헌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소멸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위해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할 수 없습니다. 융의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어낸 부분입니다. 버려질까 두려워서 늘 착하게만 행동하거나 갈등을 피하려고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도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억누른 그림자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무의식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눌린 분노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사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있는 것. 상대가 곧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 그러나 이는 무의식의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히 소유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공간이지 존재의 전부를 대신해주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사랑은 상호 자유를 기반으로 할 때만 진짜 사랑이 된다고. 억압과 두려움 위에 세운 관계는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너와 함께할 수 있어 라는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유지되던 가짜 정체성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할 때 가치 있어 보인다. 나는 그녀 곁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이런 믿음이 무너질까봐 우리는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엉버, 놓아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나는 상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 관계는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고 어떤 관계는 더 건강하게 다시 세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아야 사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진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결핍을 메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라는 외침 속에는 사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어 라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내 결핍을 채워주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상담해 왔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이 무심하다고 불평했고 남편은 아내가 지나치게 요구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아내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늘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상처를 안고 있었고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거부당할까 두려워 억눌러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싸움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투사된 결과였습니다. 융 심리학의 통찰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무의식의 끌림입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치유되지 않은 부분을 직면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엉버, 놓아버림은 단순히 상대를 떠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오래된 상처와 동일시를 끊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 것. 대신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하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 선언은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상대도 자유롭게 합니다. 개별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내 안의 빛과 그림자,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는 것. 예를 들어, 늘 착해야 한다는 믿음을 내려놓고 내 안의 분노와 슬픔도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서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랑. 두려움에서 비롯된 결속이 아니라 자유에서 비롯된 연결.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영혼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놓아버림을 통해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얻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놓아버린 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한 관계임을 알면서도 끝내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진짜 회복은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시작됩니다. 융은 고독을 단순한 결핍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영혼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신성한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늘 가려져 있던 내 목소리가 고독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은 오랫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용기를 내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참기 힘든 공허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이 꺼진 거실을 마주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공허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어릴 때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밤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던 시간 대신 자신이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자신과 마주하는 게 두려웠구나.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는 벌이 아니라 진실로 향하는 거울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보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혼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강합니다. 아직도 혼자야? 외롭지 않니?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된 풍요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세상과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믿음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물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선택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온전해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힘과 직결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영혼의 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외부 세계를 정복하기보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발견할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고독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두려움으로 닫아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남에게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부엉버, 놓아버림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을 향한 통과 의례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는 공간입니다. 고독의 시기를 지나면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깊은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내면에 얼어붙었던 에너지가 조금씩 녹아내리며 생명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탄생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자기와의 재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사회적 가면과 무의식적 상처 속에서 길을 잃지만 결국 영혼은 끊임없이 본래의 나로 돌아가려는 과정은 언제나 창조성과 연결됩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예술, 글쓰기, 음악 혹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통해 표현될 때 우리는 내면의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 기쁨은 외부에서 얻는 인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집단 무의식과 원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원형 중 하나가 바로 창조자입니다.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자기 존재를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억누를 때 그 창조자는 잠들어 버립니다. 부부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이나 직장에서의 무기력은 사실 잠든 창조자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엉버, 놓아버림은 단순히 누군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창조자를 깨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억눌린 에너지가 해방될 때 그것은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중년 이후에는 늦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중년은 오히려 진정한 자기 발견의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집중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영혼이 본래의 나를 향해 돌아가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전혀 다른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영혼의 부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50대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목공소를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 냄새를 맡을 때 가장 살아있는 것 같아.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기쁨을 따라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용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별화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의 변화를 외부 세계가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불행한 관계를 끝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삶에 전혀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을 때 우연히 같은 취미를 가진 모임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평생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마치 영혼이 깨어나자 세상도 함께 반응한 것처럼 융은 인간의 무의식과 세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외부 현실에서도 그것을 지지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기회와 가능성이 놓아버린 후에 비로소 눈앞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를 억누르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나의 에너지가 흘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과 기대 때문에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병든 토양과 같습니다. 그 위에서는 어떤 꽃도 제대로 피어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용기 있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놀랍게도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원리일 뿐 아니라 삶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한 남성은 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늘 예라고 말해야 했고, 동료들의 기대를 맞추느라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변화가 밖으로 흘러나가며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위기는 사실 영혼의 초대장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익숙한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성장을 향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놓아버린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두려움으로 메우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과정은 결국 한 가지 진실로 모아집니다. 붙잡는 것은 두려움이고 놓아버림은 자유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을까봐, 관계를 잃을까봐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매번 거짓 웃음을 짓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억눌린 채 살아가면 영혼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그 병듦은 몸의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울, 끝없는 공허감으로 나타납니다. 융이 말한 개별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고 내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치유이며 자유입니다. 놓아버림은 결코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혼자라는 시간은 영혼이 다시 숨쉬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끝까지 참아야 한다,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놓아버림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찾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서 출발하는 사랑, 소유가 아닌 존중에서 자라는 사랑. 융은 인간이 결국 자기 자신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아프고 외롭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놓아버림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삶, 진짜로 자유로운 삶을 향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순간, 혹시 당신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 속에서 더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죽어가고 있는가? 만약 답이 후자라면 이제는 놓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놓아버리세요. 두려움 대신 자유를 선택하세요.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